33년 공무원 생활의 끝 63세 박 과장의 은퇴 후 눈물의 하루, 연금 1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은퇴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정년퇴직이 더 이상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한때는 철밥통이라 불렸던 공무원 직업조차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버거운 현실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33년간 묵묵히 나라를 위해 일해온 박 과장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길지 않으니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주세요. 1. 박 과장의 은퇴 후 눈물의 하루. 박 과장님은 63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3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는 내가 큰 돈은 못 벌어도 노후만큼은 나라가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매일같이 성실하게 출근하고 후배들도 잘 챙겨주고 가정에도 소홀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퇴직하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들 재롱도 보며 느긋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니 한 달에 1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130만 원이 무슨 큰 돈이냐고 느낄 수 있지만 막상 그것으로 한 달 생활비를 꾸린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집 대출은 다 갚았으니 월세 걱정은 없지만 공과금의 식비, 가끔 병원 다니는 비용만 해도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어쩌다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려면 쓸 돈이 더 필요할 텐데 도대체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박 과장님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불안해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지출이 이 정도로 컸던가? 왜 돈이 자꾸 부족한가? 어느 부분을 줄여야 할까?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 잔고와 전기료 고지서를 번갈아 확인하곤 하시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 비용에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이러다 진짜로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겠다라는 두려움에 잠도 잘 오지 않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좀 쉬며 즐겁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현실은 이렇게 팍팍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공무원이면 노후에 걱정 없지 않나? 라고 다들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보니 정말 막막합니다.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편의점 야간 근무를 알아봐야 할까 봐요. 이렇게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보낸 사람도 막상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박 과장님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퇴직 후에는 각자 도생의 길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2. 김 사무관의 가족 부양 딜레마. 두 번째 사례로 소개할 분은 김 사무관님입니다. 비슷하게 30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셨고 62세에 퇴직을 했어요. 이분은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직장을 다니는 동안 꼼꼼히 재테크도 하고 연금 외에 추가 저축도 꾸준히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은퇴 초반에는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못한 가족 부양이었어요. 김 사무관님 자녀가 아직 취업을 못해서 당분간 용돈을 보태줘야 하고 본인 부모님이 아프셔서 의료비도 꽤나 들어가게 되었어요. 젊을 때는 우리 부모님께 정말 아낌없이 효도하겠다라는 마음이 컸지만 막상 본인도 수입이 끊기는 상황이 되니 모아둔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노후 계획은 연금 저축으로 견딜 수 있을 거라 봤는데 막상 가족들을 돕다 보니 한 달 생활비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늘었어요. 미래의 가족이 더 아플 수도 있고 자녀 결혼 자금도 어느 정도는 보태줘야 할 것 같고 이래저래 고민이 끊이지 않네요. 게다가 오랜 공무원 생활로 인맥이 한정적이다 보니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크다고 합니다. 퇴직하면 놀면 되지라고들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쉬는 게 마냥 달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더 오래 살 텐데 이대로 소득 없이 지출만 생기는 상황이 너무 두렵다는 거죠. 김 사무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라는 게 본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노부모 부양, 자녀 지원, 심지어 손주 양육까지 챙기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도 훌쩍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년퇴직만 하면 청춘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오히려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3. 이 대리에 그래도 나는 대기업이니까. 착각. 세 번째 사례는 이 대리님입니다. 사실 이분은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대기업에서 20여 년 근무했으니 그래도 직장인 중에서는 혜택이 많고 급여도 높은 편이었죠.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와 회사 구조 조정이 겹치면서 57세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에서 꽤 오래 일했으니 퇴직금도 제법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하며 이사하느라 꽤 많은 돈을 이미 대출과 함께 써버렸어요. 그리고 막상 퇴직금을 받아보니 이것저것 세금도 떼고 나니 기대만큼 넉넉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리님의 고민은 이제 다시 일을 하려 해도 나이가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상태라는 점이었어요. 나는 대기업 다니면서 일 잘했고 인정도 받았다고 자부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회사 안에서의 평가였던 거죠. 막상 밖으로 나오니 취업시장은 냉혹하기만 했고 예전 대기업 경력은 나이에 밀려 빛이 바래는 느낌이 강했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은퇴라는 단어가 남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대기업에서 일했으니 나쁘지 않은 연금을 받을 거야. 설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수입은 끊기고 매달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이자와 생활비가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가족이랑 상의해서 적은 자본이라도 창업을 할까 했지만 그마저도 겁이 나요. 실패하면 집마저 날아가는 건 아닐지. 이렇게 대기업 출신도 공무원 출신도 혹은 일반 중소기업 출신도 은퇴 후에는 비슷한 고민을 안게 됩니다. 나는 예외야 라고 쉽게 생각하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은퇴 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아무리 탄탄해 보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퇴직 후에는 안정된 현금 흐름이 크게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60대 초반, 중반의 연금만으론 여유로운 삶은커녕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하다는 게 적지 않은 분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전부터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고민이 필요해요. 직장 생활 중에 사이드 잡을 갖거나 전업으로 옮길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재정 계획 공유가 꼭 필요합니다. 노부모, 자녀, 손주까지 내 돈이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모아둔 자금과 앞으로의 수입, 지출을 솔직하게 나누어야 해요. 그래야 뒤늦게 가족 때문이라며 원망하게 되지 않아요. 생활비 절감과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미리부터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선 퇴직부터 하고 보자 혹은 좀 쉬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하지만 현실은 휴식의 달콤함보다는 돈 걱정이라는 쓴맛을 먼저 보게 됩니다. 특히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온 분들은 나도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막막함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작게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박 과장님처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지출을 최소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미래를 위해 쓸 돈과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구분해 두는 습관도 갖춰야 하죠. 마무리하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내가 은퇴할 때는 좀 편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위험하다고 봐야 해요.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다행인 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은퇴 이후의 삶이 훨씬 덜 막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미 은퇴하셨다면 당장 부업이든 취미를 살린 일자리든 작은 가게 운영이든 뭐라도 시도해보세요. 예전보다 시작이 늦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과 걱정 속에서만 지내야 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박 과장님처럼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부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안이자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하잖아요. 그 시작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덜 눈물 겹도록 우리 모두 미리미리 대비하고 움직여 봅시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정책 지원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씩 시도하고 배워나가면 분명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 같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노후입니다. 한 발짝 일찍 준비하면 그만큼 마음이 덜 급해지고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부디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박 과장님과 같은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국민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든 이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세월을 생각하며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빈곤과 불안을 맞닥뜨리게 되며 은퇴 후의 삶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이 어떻게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놓친 중요한 준비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60대 은퇴자,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왔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은 여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은 만큼 은퇴 후엔 특별한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은퇴한 많은 60대가 맞이한 비참한 상황을 보면 은퇴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의 현실을 통해 우리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 국민연금 과연 충분할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누구나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생활비는 맞출 수 있어도 여유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시키기에도 어려운 금액일 수 있죠. 예를 들어 김영호 씨는 6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김 씨는 40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만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월 7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비, 공과금, 병원비 등 매달 들어가는 지출을 계산해 보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큰 병원비가 생기면 긴급하게 추가적인 돈이 필요해지는데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씨는 결국 알바를 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은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건강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에도 여전히 신체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60대들이 은퇴 후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소홀히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에 체계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를 들어볼 수 있는 사례는 박지연 씨입니다. 박 씨는 62세의 은퇴자입니다. 40년 가까이 회사에서 일하며 바쁘게 살아왔던 박 씨는 은퇴 후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피로가 쌓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큰 질병을 앓게 되었고 병원비가 급증하였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전 재산을 처분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건강관리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의료비를 준비하려면 일찍부터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며 만약 큰 병에 걸린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전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건강보험이나 추가적인 의료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 준비.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해도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투자 자산,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60대 은퇴자들은 이런 추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사례로 이성호 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했던 사람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그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은퇴 후 생활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서울에서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씨는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도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했고 그는 은퇴 후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소득을 늘리기 위한 투자나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 후 급격히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단순히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이 필요한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생활비의 증가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은퇴는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60대가 은퇴 후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김영호 씨, 박지연 씨, 이성호 씨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도 여러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재정적 자립을 위한 준비, 그리고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미래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60대 은퇴자,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왔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상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월급을 모은 만큼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몇 가지 재정적인 계획만 있으면 특별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준비 부족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칼럼에서는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놓친 중요한 준비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의 한계.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풍족한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월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맞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김영호 씨는 4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한 후 은퇴했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이는 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지출을 계산해보면 남는 돈은 거의 없고 긴급하게 추가 비용이 들면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에도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은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건강 관리와 노후 준비.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은퇴 후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은퇴 후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재정적인 압박이 커지게 됩니다. 박지연 씨는 62세의 은퇴자입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건강이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피로가 누적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질병을 앓게 되었고 병원비가 급증했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재산을 처분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며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예방적인 의료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퇴 후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투자, 자산, 부동산 등의 재정적 자원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은퇴 후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호 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만 믿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지방으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우리가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생활비 증가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자산 관리,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 자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재정적 자원이나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재정적 자원 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새로운 활동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은퇴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 박지연 씨, 이성호 씨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은퇴 후 재정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보장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망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떠난 뒤 연금만이 의지였어요. 이 말은 그저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조용하고
고단한 현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온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점점 멀어지며 결국 혼자 남겨진 삶. 그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단 한 줄의 연금이라면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연금 준비만 좀 더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60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나를 지탱해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는지가 인생 후반의 체온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살아가는 66세 김정희 가명 씨입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정희 씨는 20년 넘게 다녔던 직장을 퇴직하고 처음으로 은퇴라는 낯선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매달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 89만 원뿐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49만 원.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 요금, 병원비를 내고 나면 그야말로 생존만 가능한 생활. 하지만 정희 씨는 그래도 연금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연령의 친구가 연금 없이 자식에게 생활비를 기대하며 눈치 보며 사는 걸 보며 그녀는 늦게라도 연금 가입을 유지한 자신의 과거 선택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오영자 가명 씨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녀는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월 6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는 약값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가지 만성질환으로 한 달에 약값만 12만 원이 넘고 병원 통원비까지 합치면 2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 없어 하루 2끼로 버티고 겨울엔 난방비 아끼느라 패딩을 껴입고 지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좋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녀에게 연금은 생계가 아니라 생존선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집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이순자 가명 씨는 50대부터 사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주택연금까지 3가지 수입원이 있었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큰 흔들림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떠난 건 정말 큰 상처였지만 경제적인 걱정이 덜하니 오히려 건강과 여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지금도 요가와 여행, 문화센터 수업 등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금은 그녀에게 혼자 살아도 우울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이 세 사례는 연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바로 노후에 대한 준비의 깊이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것조차 없는 사람에겐 그마저도 간절한 희망이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더해 사적연금이나 주택연금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면 인생 후반은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닌 즐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 연금은 조기 준비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나이와 조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노후 대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업주 부라면 이미 가입을 통해 월 10만 20만 원씩만이라도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채워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도 부담스럽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체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는다면 월 최대 4,0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이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60대 여성도 온라인을 통해 소액 부업이나 콘텐츠 수익 창출 등으로 부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이야기를 콘텐츠화하거나 자신만의 장점을 살린 강의나 소규모 사업도 연금 외 수입을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가 되었을 때의 나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상상은 우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인 삶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연금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결국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당신이 6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70대라 하더라도 삶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기초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 한 걸음이 나중에 혼자가 되어도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 든든한 울타리가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국민연금을 떠올리지만 실질적인 노후 대비는 그보다 훨씬 더 다층적입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평생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던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너무 적어 노후 생활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지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늦게라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임의가입을 통해 매달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납입해도 최소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55세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월 18만 원을 납부하면 65세부터 대략 월 81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는 기초연금과 병행 수령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라는 점에서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생존 수단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65세부터 월 최대 40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과 일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단독 가구 기준 재산이 2억 원 이하,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간혹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 있거나 본인 소득이 미미한 경우라면 충분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 확인 신청을 꼭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셋째, 주택연금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일정 가치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그 자산을 기반으로 평생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65세 이후에는 매달 약 80만 90만 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거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넷째, 사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은퇴 후 최소 월 15만 20만 원 정도의 보조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젊은 50대부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함께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섯째, 부업이나 소액 창업을 통한 수입 다각화 전략입니다. 많은 60대 여성들이 나는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다며 포기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연륜과 경험이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반찬가게 소규모 배달, 재봉틀로 파우치 제작, 중고 물건 온라인 판매, 동네 아이들 한글 공부 봐주기, 블로그 체험단 활동, 심지어 시니어 유튜버까지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만 잘 잡아도 매달 10만 30만 원의 보조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이 연금과 합쳐져 생활비를 든든하게 보완해 줍니다. 중요한 건 크게 벌겠다가 아니라 적게라도 안정적으로 벌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물론 자녀가 도와주면 고맙지만 그것이 기본이 되면 서로에게 짐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작게나마 준비해 놓은 연금이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수령 방식과 수수료, 환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지 월 지급액만 보고 덜컥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나 연금공단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이고 요즘은 온라인 화상 상담도 가능하니 집에서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잘 버티는 힘은 지금 내가 작게라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지금 눈물만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자존감 있는 삶의 설계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인지, 추가로 가능한 수입원이 어떤 게 있는지 직접 적어보고 움직여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삶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미국과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비를 비교해 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차이를 발견했어요. 은퇴 준비를 하거나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공감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 직장 생활 끝에 은퇴를 준비하며 정말 어디서 은퇴를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비 관리와 즐거운 여생을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니까요. 특히 미국과 한국처럼 서로 다른 두 나라에서의 생활비를 비교해보니 단순히 물가나 임대료만 다른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 차이가 은퇴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사례 1. 미국 은퇴, 자유로운 여유를 꿈꾸던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65세에 은퇴를 결정한 분이에요. 미국의 중서부 소도시에 살던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덕에 어느 정도의 저축과 연금이 쌓여 있었죠. 미국에서의 생활비는 분명 한국에 비해 비싼 편이었어요. 하지만 박 씨는 넓은 주택과 자유로운 생활 환경, 그리고 다양한 여가 활동 덕분에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박 씨는 주택 구입 비용이나 임대료가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지만 미국에서는 주택 크기가 크고 마당도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즐기곤 했습니다. 또 건강관리 비용도 초기에는 부담이 컸지만 보험 혜택과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덕분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각종 문화행사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은 물가가 높아 식료품이나 외식 비용이 꾸준히 부담스러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박 씨는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위해 필수 지출과 여유 지출을 꼼꼼히 구분하며 생활비를 절약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의 은퇴 생활은 자유로움과 비용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한국 은퇴, 따뜻한 동네에서의 소박한 행복을 누린 이 씨의 이야기. 반면 이 씨는 67세에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한 분입니다. 한국은 생활비 측면에서 미국보다 전반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이 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주변 이웃들과의 정이 깊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씨의 경우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주거비였어요. 한국은 미국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 씨가 사는 동네는 비교적 저렴한 주거 비용과 함께 안전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또한 식료품이나 외식 비용도 미국보다 낮아서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병원 방문이나 건강관리 비용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했습니다. 이 씨는 매주 동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며 요리하는 것을 즐겼고 이웃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자주 가지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정서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사례 3. 두 나라의 매력을 동시에 느낀 정 씨의 비교 체험기. 정 씨는 은퇴 후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일정 기간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생활해 본 분입니다. 정 씨는 66세의 은퇴 후 미국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박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넓은 주택과 다양한 문화활동 덕분에 인생 이막의 꿈 같은 자유를 만끽했죠. 그러나 동시에 미국에서의 생활비 부담, 특히 건강보험료와 고가의 식료품 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정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면서 한국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와 저렴한 생활비에 매료되었습니다. 정 씨는 두 나라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미국에서는 넓은 생활 공간과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지만 비용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 한국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덜하지만 때로는 자유로운 여가 활동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결국 정 씨는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잡힌 은퇴 생활을 위해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하이브리드 라이프 스타일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은퇴 생활비 결론은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은퇴 생활은 각각의 매력이 있으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넓은 공간, 다양한 문화활동, 그리고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반면 생활비가 상당히 높아 재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생활비가 저렴하고 안전한 공동체 환경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때때로 문화나 여가 활동 면에서는 미국만큼의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히 물가나 비용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박 씨처럼 미국에서 자유로운 여유를 꿈꾸는 분들도 있고 이 씨처럼 따뜻한 동네와 소박한 행복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또 정 씨처럼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경험해보고 자신만의 최적의 은퇴 생활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은퇴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시고 미국과 한국 각각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며 미래를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은퇴 생활에 더 매력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비와 문화 차이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온 후,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여러 인터뷰와 사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서 어디서 어떻게 은퇴 생활을 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의 은퇴 생활을 실제 경험 인터뷰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재정 관리와 생활비 절감 전략, 그리고 문화 및 생활 방식의 차이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재무와 의료 전문가의 조언과 앞으로의 경제 동향을 예측하는 내용까지 담아 여러분의 은퇴 준비와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실제 경험 인터뷰 및 추가 사례. 실제 인터뷰 생생한 경험담.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인터뷰이가 넓은 주택과 다양한 여가 활동 덕분에 은퇴 후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있다며 물론 생활비가 만만치 않지만 자신에게 맞는 재정 관리와 보험 플랜 덕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국에 계신 또 다른 분은 동네 이웃들과의 정겨운 소통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 덕분에 마음이 편안하다며 물론 문화적 다양성 면에서는 미국만큼 다양한 선택지를 갖기 어렵지만 정겨운 커뮤니티가 큰 위안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양한 사례 도시와 농촌 그리고 그 사이. 위에서 소개한 두 인터뷰 외에도 도시와 농촌 혹은 다른 지역에서의 은퇴생활 차이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시형 은퇴생활 서울 vs 뉴욕. 서울에 거주하는 은퇴자 김 씨는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변에 의료시설과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뉴욕에 거주하는 은퇴자 존 씨는 도시의 문화와 다양성은 매력적이지만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상당하다며 두 도시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었습니다. 농촌형 은퇴 생활 전라도 BS 미국 중서부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 은퇴한 이 씨는 작은 마을의 따뜻한 공동체와 저렴한 생활비 덕에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팍 씨는 넓은 땅과 조용한 환경 덕분에 여유로운 삶을 누리지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은퇴 생활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각자의 생활 환경과 가치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 재정 계획과 생활비 절감 전략. 재정 관리 팁.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을까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각기 다른 재정 관리 방식과 금융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획 세우기. 은퇴 전후로 예상되는 고정비, 주거비, 의료비 등과 가변 피식비, 여가비 등을 세밀하게 계산해 보세요. 미국에서는 생활비가 높은 만큼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은 저축하고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와 저축 전략. 미국의 경우 연금이나 401k 플랜 같은 제도를 활용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상품과 함께 다양한 투자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산 투자와 정기적인 재정 점검을 강조합니다. 비용 절감 사례. 각국에서 실제로 생활비를 절약한 방법을 몇 가지 사례로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커뮤니티 센터 활용. 한 미국 은퇴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문화,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여가비를 줄였다고 합니다. 또한 할인 쿠폰과 지역 할인 행사 정보를 꾸준히 체크해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한국 로컬 마켓과 공동 구매. 한국에서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로컬 마켓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은퇴자는 대형 마트보다 지역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구매하면 신선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며 이웃들과 함께 공동 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3. 문화 및 생활 방식의 차이 심층 분석. 사회적, 문화적 차이. 미국과 한국의 은퇴 생활은 단순히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와 생활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사회적 네트워크. 한국에서는 동네 주민들과의 정겨운 소통과 커뮤니티 활동이 큰 역할을 합니다. 동호회, 동네 모임, 지역 축제 등이 은퇴 후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반면 미국은 보다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사회활동과 자원봉사, 취미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가 생활과 문화행사. 미국은 공연, 전시, 각종 페스티벌 등 문화행사 참여가 활발하며 이는 은퇴 후 다양한 여가 활동의 폭을 넓혀줍니다. 한국 역시 문화행사가 많지만 때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부 은퇴자들은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삶의 질 비교. 두 나라의 은퇴 생활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만족도, 사회적 네트워크, 정신 건강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자유로운 생활 환경과 넓은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미국의 은퇴 생활이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다만 높은 비용 부담이 재정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한국. 한국은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강한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의료비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은퇴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4. 전문가 의견 및 인터뷰. 재무 전문가의 조언. 최근 재무 전문가 이모 씨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과 한국 모두 은퇴 준비가 필수적이다며 양국의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주거비 상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개인별 맞춤형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맞추고 정기적으로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미래의 안정된 은퇴 생활을 위한 핵심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견해. 의료 전문가 김 박사와의 인터뷰에서는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며, 미국은 민간 보험 시스템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은퇴 전 건강보험 가입 조건과 보험료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계획이 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5. 실시간 Q&A 및 커뮤니티 소통. 최근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간 Q&A 방송을 통해 은퇴 생활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실시간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이 미국에서 은퇴 생활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동네 커뮤니티 활동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등의 질문을 던졌고, 전문가와 실제 은퇴 생활자들이 답변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SNS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서로의 은퇴 준비 경험이나 팁을 공유하는 사례도 눈에 띕니다. 이러한 소통의 장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 향후 전망과 계획. 경제 동향 분석.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경제 동향이 은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면, 인플레이션과 주거비 상승은 계속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택 가격과 의료비 상승이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재무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경제 동향 분석과 재정 계획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계획 공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은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은퇴 생활을 준비할지, 어느 정도의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목표와 계획을 공유해 보시고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미국과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비와 문화 차이를 중심으로 실제 경험, 재정 관리 팁, 문화 분석,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건강 관리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생활 환경에 맞는 은퇴 준비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은퇴 후의 삶을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Q&A, 커뮤니티 소통, 그리고 다양한 인터뷰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미국과 한국 중 어디에서의 은퇴 생활에 더 매력을 느끼시나요? 또는 각 나라에서의 생활비 절감이나 재정 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이나 SNS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모두에게 풍요롭고 안정된 은퇴 생활이 찾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